여러분은 호주의 수도가 어딘가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도 아직까지도 호주의 수도가 시드니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죠. 아무래도 시드니가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인구도 많다 보니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나라의 수도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편이죠. 서울, 도쿄, 뉴욕 같은 도시들을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호주의 수도 캔버라는 다릅니다. 인구가 훨씬 적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부터 호주의 독특한 인구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100년 전 시드니 대학교에 그리피스 테일러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호주의 인구 분포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는데 호주의 대부분 지역이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호주의 인구 분포를 보면 전체 국토 면적의 0.22%에 90%의 인구가 몰려있죠. 정말 놀라운 숫자예요. 왜 이렇게 많은 지역이 텅텅 비어 있을까요? 테일러 교수는 호주 대륙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 조건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어요. 호주는 대부분이 건조하거나 반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사막과 같은 환경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죠. 특히 물이 부족하고 농사를 짓기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기후가 온화하고 물이 풍부한 해안가 지역에 몰리게 됩니다. 호주의 지리적 특성은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서쪽의 넓은 평야, 중앙의 광활한 사막, 동쪽과 남동쪽의 비옥한 해안 평야와 고산지대까지 다양한 지형이 존재하죠. 서부에는 광대한 평원이 펼쳐져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큰 사막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과 심슨 사막이 있죠. 이 지역들은 강수량이 매우 적고 극도로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입니다. 중앙부의 사막 지역은 호주 전체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곳을 흔히 아웃백이라고 부릅니다. 아웃백은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지로 고온 건조한 기후와 빈약한 식수 자원 때문에 거주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독사나 독거미 같은 위험한 동물들도 많이 서식하고 있어 생존에 어려움을 더합니다. 하지만 이 큰 호주 대륙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들만 가득 차 있나? 물론 그건 아닙니다. 동쪽과 남동쪽에는 비교적 비옥한 토양과 충분한 강수량을 가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들이 위치해 있죠.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같은 도시들이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호주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리 달링강 유역은 호주의 주요 농업지역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호주의 식량 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 호주 전체 영토의 6%밖에 되지 않지만 호주가 워낙 넓다 보니 6%라고 해도 엄청난 면적이죠. 호주의 산악지대는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높은 산인 코조스코 산도 해발 2228m로 다른 대륙의 높은 산들에 비하면 낮은 편이죠. 이러한 지형적 특징 때문에 호주는 지형성 강우가 잘 일어나지 않아 강수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형적 특성 외에도 호주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 호주에서는 기록적인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산불은 약 1860만 헥타르의 땅을 태웠으며 이는 한반도 면적의 약 9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수천 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는데 특히 코알라 같은 희귀 동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호주 대형 산불은 극심한 가뭄과 높은 기온 그리고 강한 바람 때문에 더욱 확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더 고온 건조해지는 환경은 이런 대형 산불의 위험을 높이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 정부와 지역사회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불 방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소방 인력을 늘리며 지역 주민들에게 산불 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또한 드론과 위성 기술을 활용해 산불의 조기 탐지와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 분야 중 하나인데 많은 가정과 기업들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풍력 발전소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감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호주는 자연 환경 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와 같은 세계적인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지 못하는 땅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호주가 부자 나라로 불리는지 이야기해볼게요. 호주는 정말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석유, 천연가스, 광물 자원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했죠.
특히 광물 자원은 호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 중 하나입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철광석과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고 석탄, 금, 다이아몬드 등도 주요 자원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국제시장에서 큰 수익을 창출하며 호주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호주는 농업과 목축업도 발달이 있어요. 넓은 평야와 목초지 덕분에 소와 양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호주는 세계 최대 양모 생산국 중 하나로 이 외에도 소고기, 곡물, 와인 등의 수출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적 부를 쌓아온 것이죠. 호주의 농업은 주로 곡물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밀, 보리, 귀리, 그리고 콩류 등이 주요 작물입니다. 특히 밀은 호주의 주요 수출 작물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어요. 호주는 밀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가지고 있어 대규모 농장에서 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목축업 역시 호주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로 양모 생산이 매우 활발합니다. 양모는 주로 의료 산업에서 사용되며 호주산 양모는 그 품질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또한 소고기 생산도 활발하여 호주는 세계적인 소고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넓은 목초지에서 자란 소는 건강하고 품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호주는 서비스 산업도 발달해 있습니다. 관광업, 교육산업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산업은 많은 외국 학생들이 호주로 유학을 오면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드니와 멜버른 같은 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기관들이 많아서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듭니다. 이로 인해 교육산업이 호주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는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유명한데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울루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 유명 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아 관광업도 호주의 주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인구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호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지리적 조건과 기후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신 현재 살기 좋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통해 인구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정부는 주요 도시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방 도시로 인구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문제도 호주의 미래 인구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대비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호주의 인구 분포와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식타임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